군대님은 제가 볼 때는 정형외과 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의사 하세요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. 뭐 어느 정도 하루에 뭐 30분 이상 소변을 본다면 하루에 30분. 병원은 혹시 다른 데서 안 다녀봤냐 여쭤보니까 뭐 검사상 나온 건 하나도 없었어요. 하나도 없었고 뭐 이제 뭐 증상은 근데 약을 먹고 해도 증상이 개선이 안 됐죠.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. 혹시 이런 치료가 있는데 받아볼래? 하니까 받아보겠다는 거예요. 그냥 뭐라도 하겠다고,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치료를 했죠. 두 번째 했을 때 갑자기 이 병사가 저한테 군대님 너무 좋아졌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말했어요. 별로 안 줄었다니까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.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. 군대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. 제가 그렇게만 줄어도 자기는 얼마나 이게 삶의 질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제가 군대 때 썰을 좀 풀어볼게요. 저희가 정형외과잖아요. 정형외과다 보니까 뭐 전방에서라든지 뭐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았던 환자들을 저희가 이제 전 대전병원이었거든요. 복근 대전병원인데 약간 후방이죠. 후방으로 후송을 보내가지고 입원이 필요한 분들을 입원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전방 쪽 수도병원이었나 거기서 이제 수술 받았던 친구가 있는데 발목 수술을 받고 후송을 받아서 우리 병원으로 배치가 되고 제 담당으로 입원이 결정된 그런 병사가 있었습니다. 이 병사가 이제 뭐 발목 캐스트 그러니까 통기부스를 하고 와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부대장님 혹시 비뇨기과 진료 좀 봐도 되나요? 그러니까 왜? 이렇게 물어봤죠. 이제 뭐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는 거예요. 소변을. 뭐 어느 정도 하루에 뭐 30분 이상 소변을 본다는 거예요. 하루에 30분. 병원은 혹시 다른 데서 안 다녀봤냐 여쭤보니까 뭐 알고 보니까 얘의 아버지가 대학병원 교수였어요. 산부인과 교수. 그래서 산부인과 교수님이 본인도 진료를 보고 또 이제 동료 비뇨기과 교수님한테도 진료를 보고 했는데 뭐 검사상 나온 건 하나도 없었어요. 하나도 없었고 뭐 이제 뭐 증상은 근데 약을 먹고 해도 증상이 개선이 안 됐죠. 그래서 진단명은 뭐였냐 여쭤보니까 과민성 방광 검사상 과민성 방광은 아닌데 네가 말하는 증상상 과민성 방광염 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과민성 방광염 약을 먹고 계속 지냈대. 그게 한 3개월인가 6개월 먹었다 하더라고요. 근데 증상이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럼 한번 진료 봐봐라 해가지고 저희 비뇨기과 선생님한테도 봤는데 마찬가지로 뭐 검사상 이상은 없었고 약만 과민성 방광염 약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뇨 증상이 호전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들까 생각했는데 하는 말이 밤에 잠을 못 잤는데요. 밤에도 뭐 한 대여섯 번씩은 깨서 화장실 가느라고 잠을 못 자고 소변 볼 때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. 근데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. 못 참고 자꾸 그 마렵고 안 보면 이제 팬티에 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계속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어깨 전공으로 가서 근골격계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많이 보고 있었지만 이 치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자율신경 치료잖아요. 자율신경. 이거 자율신경 여기 하부흉추, 상부요추 치료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. 혹시 이런 치료가 있는데 받아볼래? 하니까 받아보겠다는 거예요. 그냥 뭐라도 하겠다고,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치료를 했죠. 처음인가 한 번 했을 땐 좀 반응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. 두 번째 했을 때 갑자기 이 병사가 저한테 군대님 너무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졌냐 하니까 한 절반 정도로 좋았다니까. 그러면 하루에 몇 번 화장실 가? 그러니까 원래 30번 갔는데 한 15번 정도 줄은 것 같다니까. 제가 그때 말했어요. 별로 안 줄었다니까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.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. 부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. 제가 그렇게만 줄어도 자기는 얼마나 이게 삶의 질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밤에도 지금 한두 번밖에 안 깬다고 하면서 저는 한두 번만 깨도 짜증날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그게 엄청 좋아진 상태인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. 그 이후로 한 4번인가 5번 치료를 했어요. 그래서 치료 포인트는 이제 등 쪽, 하부 흉추, 상부 요추 그쪽에 했었고 그쪽으로 해서 우리 비뇨기 생식기계를 관장하는 자율신경 치료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그 마지막에 한 5번 하고 완전 좋아졌어요. 완전 좋아져가지고 이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영상을 찍는데 저보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. 어쨌든 저는 이제 입원만 시켜주고 정형외과적으로는 치료를 안 했으니까 저한테 군대님은 제가 볼 때는 정형외과 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의사 하세요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. 그만큼 이 친구한테는 좀 임팩트가 있었고 좀 치료에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님이 또 면회를 와가지고 제가 아버님이 아까 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면회도 와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어쨌든 뭐 잘 나아졌으니까 다행이네요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저희가 다른 방광염 증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뇨 생식기계로 가는 자율신경 부분 하부 흉추, 상부 요추 요거를 치료해가지고 좋아졌던 증례인 게 분명하고 그걸로 이 환자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래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답 없는 통증과 답 없는 증상에는 우리 노스트라이크를 찾아주세요. 안녕.